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을 도로 못하거나 혹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영주권이 있었다가 시민권을 땄는데 사실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또 특히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린 자녀들은 영주권으로만 미국에서 몇십 년 생활하다 보면 본인이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칫 잘못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한국으로 거꾸로 추방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미국에 입국 금지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과 이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민권을 따면 내가 한국 국적을 버리는 건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민권을 안 따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시민권을 따시든 영주권을 따시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또 애국심의 문제도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시민권과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인생이 조금 꼬인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주권을 갖고 계신데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혹은 그로 인해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이 뭐 거부되는 경우 혹은 또 심하면 진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한국으로 쫓겨나가는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몇 달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지인이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 전용 입국 카지노에 가려고 그러다가 영주권만 들고 왔다가 쫓겨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왜 쫓겨나냐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영주권은 한국인입니다. 근데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주권은 그냥 한국인 국적입니다. 여러분의 국적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인가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여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을 65세 넘어서 양쪽에다 다 국적 회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두 개의 여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중국적을 갖는 것도 되게 나쁘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뭐 심한 경우는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중국적이 아니라 삼중국적, 사중국적 5중, 6중 국적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다 안 됐었는데 지금 뭐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죠. 그거는 뭐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주권자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사는데 문제 없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취직하고 전혀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갔다가 오래 체류하고 있으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이제 군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징집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될까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군대 올 수 있는 이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땄다. 그러면 한국 가서 군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갖다 도로 회복하기 전에는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실제로 아는 사례는 뭐냐면 영주권자인데 이 자녀가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예요. 자, 영주권 이름이 영주잖아요. 영원히 거주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주권을 받으면 영원히 미국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단 여러분이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걸 계속 연장해 줍니다. 뭐 예전에는 영주권이 뭐 꽤 길었었죠. 근데 요즘엔 10년 단위로 나오는가? 뭐 저도 영주권 이제 바꾼 지가 오래돼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영주권도 기한이 있는데 사실 리뉴얼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범법행위란 게 뭐 중범죄, 당연히 중범죄 이런 범죄자는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시켜버리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DUI 걸리는 거, 음주 운전에 걸렸는데 그게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주지만 뭐 세 번 정도 된다 해. 그러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두 번 걸렸는데도 추방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음주 운전도 걸리면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뭐 강력한 마약도 있지만 뭐 대마초 같은 것 좀 판매하고 유통을 하다가 걸려도 이 사람은 마약 사범으로 한국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2살 때 미국에 왔는데 쭉 영주권으로 사는데 얘는 시민권이 뭔지도 모르고 영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친구였어요. 예, 그러다가 젊었을 때 조금 삐딱하게 하다가 마약을 친구한테 판매하다가 걸렸는데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으로 추방당했다가 군대 징집을 받았다가 군대에 끌려갔다가 군대에서 한국말 못한다고 또 관심사병으로 쫓겨났어요. 군대도 불명예 제대를 하고 한국에 나갔는데 도로 미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일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되게 고생하는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 증서라는 것도 있고 또 시민권 선서라는 것도 하고 뭐 그러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 이게 곧 미국에서 태어난 거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 여권 같은 걸 받으면 아 여권이 있으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미국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권도 없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인 아이들은 사실 시민권이란 증서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운전면허나 따는 거죠.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쭉 하면서 자기 친구들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이 자기도 시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우는 남자 아이의 경우는 한국에 나갔다가 군대 징집에 걸려서 한국에서 군대에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자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리타이어 하시니까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국도 그립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10년 사시든 혹은 뭐 20년 사시든 뭐 30년 사시든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이란 뜻이죠. 자, 한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살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한국에서 오래 살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5세 이전이라면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FI 비자를 통해서 한국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한 1년에 6개월은 한국, 1년에 6개월은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는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통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시에는 Re-entry Permit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영주권자는 이걸 받아야 돼요. 재입국 허가서라는 거죠. 이걸 안 받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시민권자는 한국에 가면 비자 기간이 있습니다. 90일이면 90일 이렇게 비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한국에서도 불법 체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영주권자는 한국 가서 6개월 있어도 되고 1년 있어도 되고 한국에선 제재가 없어요. 왜?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를 써서 제재가 없는데 도로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다가 왔네. 그럼 미국에서 뭐 계속 살 이유가 없지 않아? 살 의도가 없지 않아? 영주권을 왜 갖고 있지?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살다 보면 지금 영주권은 유지해야 되는데 한국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Re-entry Permit이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그것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이라고 꼭 6개월에서 뭐 5개월 29일 한국에 있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6개월 1일 있으면 뭐 입국되자마자 영주권 뺏긴다.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게 대략 6개월이라는 거지. 이 의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딱 6개월에서 날짜 하루만 지났다. 예. 그래서 너는 재입국 금지. 뭐 혹은 하루 전이니까 재입국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3개월 가 있다가 미국 왔다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국 가서 3개월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1개월 정도 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입국할 때 1개월 정도 갔다 온 거는 이제 한국에 여행 갔다 왔다. 베케이션해서 갔다 왔다.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주권자는 여러분이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미국에서 쭉 컸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없죠. 예, 한국 가면 요즘에 한국 가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주민등록증 없으면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기도 힘들죠. 뭐 핸드폰 개통하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뭐 무슨 회원 가입 같은 거 하는 것도 힘듭니다. 심지어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같은 거 부를 때 그런 앱에서 연결시킬 때 주민등록증 없으면 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도 아는 분이 한국 가셔갖고 미국에서 한 몇십 년 사신 분이에요. 영주권으로 몇십 년 사신 분인데 한국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거주 교민 주민등록증인가 이게 해외 거주자라는 게 찍혀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내줍니다. 예, 그래서 영주권자,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분들은 한국에 가셔서 뭐 1년에 한 번 한국 가신다, 혹은 뭐 2년에 한 번 한국 가신다 하더라도 시간 되시면 주변에 이제 예전 같으면 동사무소라고 하죠. 예, 요즘 같으면 이제 사무소, 예, 그쪽에 가서 주민등록증 갖다가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한국 가실 때 뭐 이용하기가 편해요. 은행 어카운트도 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개통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한국에서 신청하시기를 갖다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에 들어올 때는 영주권을 줬다고 하지만 영주권이라는 것은 영원히 미국에 살라는 어떤 허가를 주다기보다는 어떤 비자 같은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미국에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어떤 이유든 간에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주권은 미국이 언제든지 당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항상 입국할 때마다 한국을 갔다 오든 혹은 다른 나라를 갔다 오든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체류 기간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 얘기하지만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 혹은 또 다른 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종교적인 문제로 선교를 많이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선교를 해갖고 다른 나라 다니는 시간이 뭐 1년에 6개월이 넘어가요. 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한국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똑같은 나라 한 곳만 몇 달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 많이 있으면 이것조차도 영주할 의사가 없지 않냐 미국에. 예, 이렇게 해갖고 또 영주권 있는 사람도 입국할 때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일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거예요. I-131 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는데 I-131 폼을 신청해 놓고 지문을 찍고 다른 나라 갔다 오시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만 있다고 해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리엔트리 퍼밋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다른 나라에서 몇 년씩 산다고 무조건 다 봐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사실 이런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리엔트리 퍼밋이 있다고 이제는 한국 가서 3년 살다 와야지. 예,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리엔트리 퍼밋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에서 살겠다는 그 의지가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내에서 재산이 많이 있다든가, 예, 그 사람이 뭐 재산을 다 놔두고 한국으로 갑자기 갈 일이 없죠. 혹은 미국 내에 내 가족이 있다든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같은 게 있다라는 거, 크레딧 카드 이런 같은 게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 사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세금 보고라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 꼭 일을 해서 세금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했는데 배당을 받아서 따박따박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봐라, 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삶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국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갔다 왔지만 난 미국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세금 내는 의무에 합당하게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어필하면 사실 뭐 미국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세금 꼬박꼬박 잘 낸 사람.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6개월씩 있을 일은 별로 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요즘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뭐냐면 늙으신 부모님이 아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병간호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지 3개월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병간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장기적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예. 부모님 돌아가신 길까지는 좀 같이 지켜봐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본인의 병을 치료하려고 한국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보험 처리받고 다 할 수 있지만 뭐 미국에서 보험이 별로 좋지 않다든가 혹은 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뭐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한국이 더 치료받는 데 편하다고 느낀다거나 혹은 또 뭐 많은 부분 또 한국이 또 의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또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더 신뢰가 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서 꽤 비싼데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혹은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받고 오고 싶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리타이어를 했다든가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겠죠.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는데 리타이어를 하시던가 아니고 혹은 부모님 문제 혹은 본인이 어디 아파서 이래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죠. 미국에 회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한국 지사 파견을 나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설명하면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 도로 입국할 때 영주권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 가서 일을 한다. 근데 뭐 기약 없이 나는 지금 한국 갔고 기약 없이 한국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들어주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파견을 1년 동안 나간다. 2년 동안 나간다. 회사에서 그런 컨트랙이 있다. 내가 뭐 2023년부터 2025년까지만 한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도로 미국에 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주권 같은 게 취소 안 되고 한국을 나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리엔트리 퍼밋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민법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셔도 되는데 사실 뭐 이민법 변호사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민 관련 서류 같은 거 잘하시는 노터리 퍼블릭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일은 더 잘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런 노터리 퍼블릭 이런 분들이 더 일은 잘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렇게 좀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문을 안 찍고 신청만 하고 한국 갔다 와서 다시 지문을 찍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이게 또 법이 조금 바뀌어서 요즘엔 출국 전에 이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지문 찍고 본인 증명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이걸 안 하고 갔다 와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딱 정해진 법은 없어요. 근데 리스크를 안 안으려면 리엔트리 퍼밋을 미리 받고 지문 요거 찍는 것까지 다 하고 한국을 갔다 오시는 게 제일 이제 확실한 방법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폼 I-131이에요. I-131이라는 폼을 갖다 제가 링크는 밑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해도 되는데 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국말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재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을 떠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생체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이건 지문 찍는 거 얘기합니다. 신청자가 생체 정보 수집 전에 미국을 떠날 때는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 거부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하고 지문까지 찍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은 다음에 한국을 갔다 오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늘 요걸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F4 비자 받는 분들 있죠. 요거는 영주권 받는 분들은 F4 비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영주권자인데 F4 비자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국적에 대해서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 갖고 있죠. 한국 여권 갖고 있는 분들은 F4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한국 들어가는데 어떤 비자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예, 무한대로 체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미국 들어올 때 영주권을 도로 받냐 안 받냐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군대에 징집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 나가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면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적혀 있는 게 그래요. 뭐 미국 생활 너무 힘들어요.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갑니다.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영주권이라는 게 사실 받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영주권 나온다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예,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은 도로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주권을 살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이중 국적을 하면 좋지만 혹은 복수 국적을 하면 좋지만 한국은 65세 이전까지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복수 국적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양쪽 나라에 이중적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것도 한국에서 뭐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올라갔다가 차액을 벌어들여갖고 거기다서 세금을 냈는데 그 돈을 또 미국에 갖고 오면 또 미국에서는 또 해외에서 벌은 돈을 갖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65세 이상 뭐 거의 리타이어 하시고 더 이상 뭐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시고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복수 국적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영주권만 갖고 계신데 지금 미국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 나 도로 한국 가볼까? 예.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한국에서 무조건 살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제목의 유튜브를 보면 좀 아쉽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이분들 이렇게 영주권 힘들게 받았는데 한국 가셨다가 1, 2년 만에 도로 또 한국도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길이 없는데 왜 이걸 포기하실까? 그래서 저는 영주권 포기하시고 지금 한국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좀 상의를 해보세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면서 사유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준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expatriation tax라고 이제 국적 포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예. 국적 포기세라고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뭐 애국을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expatriation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민권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자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영주권 포기할 때도 이 영주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외의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살면서 나 이제 미국 살기 힘들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리엔트리 퍼밋 받고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드시고 이제 좀 한국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분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미국에서 30년 40년 살았다고 영주권으로만 40년 50년 살았다 한들 미국에서 여러분 쫓아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한국에 뭐 연세 드시고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영주권 박탈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린 자녀들 예, 혹은 손주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왔던 아이들은 좀 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걸 몰라서 본인은 그냥 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사람이 꼭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쭉 미국에서 커왔는데 적응도 안 되는 한국 가서 진짜 인생이 엉망이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구분, 그리고 영주권자도 언제든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점 좀 알려드렸습니다. I-131 신청서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좋은 정보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할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